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 그리고 왜 이 과정이 어려울 거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현재 세 번째 배워야 될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 로그, 함수. 이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식이 없어요. 현재 식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목표는 식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나오는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을 딱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현재 보시면 또 하나 그림을 그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렇게 살짝 붙여놓을게. 그러면 어떤 설정이 만들어질 거냐. 하나는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다. 하나는 그림이 있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앞에 설정을 쫙 깔아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또 하나는 이렇게 앞에 배경이 깔려요. 그리고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야. 이 구조는 같은데 이 맨 밑에 이 그림이 있냐 없냐로 갈라지는 거야. 그림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우리가 첫 번째 신경 쓸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여기가 바로 배경이에요. 배경. 여기가 마찬가지로 배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설정인지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자. 현재 지수로그 함수에서 그림이 없는 문제와 그림이 있는 문제 뭐가 더 쉬울까? 라고 질문하면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뭐라면 그림이 있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험 문제를 보면 그림이 없는 문제가 쉽고 이제 그림이 있는 문제가 더 어려운 거야. 이유는 뭐냐면 현재는 그림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글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상황이 정리가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 앞에 있는 글을 다 읽어봤자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알아듣기 힘드네 이게 되는 거야. 즉 여기는 등장인물이 몇 개 안 돼.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여기는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한참 듣다 보면은 이게 막 내용이 중구난방으로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알아서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한번 그림하고 비교해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배경은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설정이에요. 배경의 목적은 설정. 자, 어떤 내용이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어떤 시대적인 설명을 좀 해주는 거거든. 그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좌표, 축, 도형 함수예요. 좌표, 그 다음에 축, 도형 함수. 자, 요 설정이 깔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바로 외우셔야 돼요. 좌표, 축, 도형, 함수. 뭐 한다? 좌표, 축, 도형, 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1번. 뭐 한다? 그림을 그린다야.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좌표나 축이나 도형이나 함수가 떴다라는 것은 뭐해라? 그림을 그려라. 이게 뜻이에요. 그림을 그리세요. 아,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설정을 바로 거기다 입력해 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본다. 그림을 본다. 만약에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먼저 보시고 그림이 없으면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완성된 그림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될 것은 뭐냐면 이 배경에는 뭐가 있다? 수치오와 성질이 있어요. 수치오와 성질. 그러면 이것을 그림에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수치오와 성질을 그림에다 입력해 준다. 여기까지. 아, 그러면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멘트가 뭐가 오냐면 바로 조건문이 뜨게 돼 있어요. 여기 조건문이. 조건문. 조건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건문의 역할은 뭐냐? 살짝 적어준다면 조건문은 이제 그림을 다 봤지만 이 그림을 다 쓰겠다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야 라고 하는 특정 상황을 제시해줘요. 특정 상황을 제시.
이 그림이 어떤 용도야 라는 특정 상황을 제시해줘요. 그러면 그 특정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 식을 만든다. 이게 되는 거죠. 식을 만들기. 자, 그러면 식을 만들었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야? 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는 게 바로 구하는 값. 이게 되는 거야. 구하는 값. 이렇게. 그러면 구하는 값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 구하는 값은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조건문의 바로 목적성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식을 만들었죠. 이것을 현재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명심할 가장 중요 모티브는, 중요 포인트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맞춰 정리하기.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대로만 문제를 풀어주면 쉽게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모든 게 갖춰진 지수로그 방부등식 특히 그렇잖아. 식을 줬어. 계산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식을 감출 테니까 네가 식을 만들어봐. 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지수로그 함수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목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간다면 첫 번째, 그러면 시험의 자체가 어떻게 나올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데 현재 우리가 보면은 바로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개수를 확인해 줘야 돼요. 도형의 개수. 그게 몇 개야? 라고 하면 한 개가 나와. 그리고 살짝 넘겨보면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 하면은 2개 이상이 나와. 그 문제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평면 안에 함수나 도형의 개수가 한 개씩 나올 거냐 아니면 한 번에 2개 이상이 섞여 나올 거냐 이 차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목적이 어때? 그러면 달라진다. 이게 되는 거야. 목적성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한 개면 어떻게 돼? 하면은 바로 주인공은 바로 함수가 되는 거야. 주인공은 누구다? 함수. 그러니까 내가 단독 솔로 영화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화 따지면 어벤져스 이런 거 비교하면 좋아.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헐크 이런 사람들은 전부 슈퍼히어로인데 각각 솔로 영화들이 있어. 그치? 그래서 아이언맨 1편, 아이언맨 2편, 아이언맨 3편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단독 영화가 나올 때는 이 모든 이야기의 서사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필요 없고 내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게 솔로 영화야. 그러면 만약에 아이언맨이면 나는 슈퍼히어로로서의 삶은 어떨까?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인 사람으로서의 토니 스타크의 인생은 어떨까? 이 어떤 괴리감, 어떤 그 관계성 이런 걸 따져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해줘 이렇게 되는 거고 현재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2개 이상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주인공이 누구다? 이때는 함수가 아니다. 이게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벤져스니까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막 섞여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누구에 관한 서사를 얘기할 거야? 하면은 정답은 안 되지. 왜냐면 각각이 다 주인공이니까. 그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 그러면 얘도 주인공, 얘도 주인공, 얘도 주인공, 얘도 주인공. 모두 다 주인공이니까 주인공들이 충돌했을 때 상황을 질문해줘. 그러면 결국 그거와 똑같은 게 함수가 2개 이상 나오면 전부 다 주인공인 거야. 그러다 보니 각각을 질문할 수가 없네. 그러면 2개의 함수를 그리다 보면 뭐가 생겨? 만나는 상황이 생겨. 그래서 이때는 주인공의 바로 뭐다? 교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함수나 도형은 바로 그 교점을 만들어내는 역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함수 뭐 도형의 개수가 1개냐 2개 이상에 따라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내가 무게중심을 두고 문제를 관찰할 거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만약에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1개야. 그러면 나한테 집중해 줘 이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래프 개형을 질문하게 된다.
자, 너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지수함수 증가, 감소, 로그함수 증가, 감소 그릴 수 있어? 진짜 그렸어? 질문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에 관해서 질문해 보자. 그럼 그림을 다 그렸어? 오케이, 그 네가 그렸는지 내가 질문해 볼게.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상대방은 그래서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 이렇게 되는 거야. 치역을 하다 보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뭘 물어보겠어? 바로 최대값, 최소값도 질문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질문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림을 그렸다는 걸 내가 확인해 보자. 그러다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1차, 2차, 3차, 4차 이런 다항함수에는 없어. 근데 지수로그는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다른 함수들은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어. 이런 게 어떻게 돼? 장점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수로그 함수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 다른 함수는 상황에 따라서 뭐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있거나 없거나 교차할 수도 있고. 그러면 확실하게 난 100% 있어. 나만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게 결국엔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의역, 치역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점근선에 관련된 질문.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반드시 뭐 갖고 있다? 바로 점근선을 가지고 있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바로 얘가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출제가 되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야 하면은 함수에만 집중해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확장한다면 바로 합성함수, 역함수. 합성함수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 개념도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결국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1개라면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 그 함수로서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 그걸 시험에 낼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4과정에 나오는 게 바로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몇 개짜리? 1개짜리를 공부하게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풀이는 잠시 후에 또 해드리도록 하고 이런 내용들을 꼭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이해하면서 아, 함수 기본적으로 한 평면 안에 함수나 도형의 개수 하나네 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해라? 아, 이거는 목적성이 뭐다? 결국에는 함수구나.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의역이 뭐냐? 치역이 뭐냐?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점근선 이런 걸 질문할 거고 그 밖에 합성함수는 역함수. 왜냐하면 지수와 로그함수의 관계성이 기본적으로 y x 대칭 역함수 관계니까 한번 질문해보자.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함수값들. 그래서 쉬운 2,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고 그러면 함수 도형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나와. 그럼 2개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목적성이야. 중요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교점에 설명해 준 거야. 교점에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점에 이름이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교점에 이름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A, B, C, D 혹은 B, Q, R, S 이런 설명들이 기타 등등등 등장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좌표에 대한 이름표가 있네 라고 한다는 건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아, 이렇게 좌표에 대한 이름표가 있구나 라고 한다는 것은 각각이 다 역할이 갈라진다. 그러면 이때는 뭐 한다? 목적성은 바로 좌표값을 모두 구한다. 이게 되는 거야. 좌표값 모두 구하기.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좌표값을 통해서 활용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교점에 이름표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나한테 뭘 물어볼 거냐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점의 개수를 설명해 줄 거야. 교점의 개수. 특히 개수라는 단어가 뜨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축, 도형, 함수가 뜨면 그중에 개수 뜨면 무조건 이거는 뭐냐면 그래프 그리기가 목적인 거야. 뭐 해라?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은 뭐다? 바로 그래프 그린 후 경계선을 통한
미정계수를 구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나 로그 함수 보면 A, B 또는 PQ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N, K 이런 것들의 미정계수를 구해와 라고 상대방이 질문할 거야. 특히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점근선을 꼭 확인해 주길 바래. 점근선 확인 필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지수, 로그 함수에서만 나오지 않고 얘가 조금 더 어렵게 내볼까 라고 한다면 바로 삼각함수에서 똑같이 나와.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와 삼각함수 다 똑같이 내겠구나. 그래서 만약 교점에 이름이 있다면 교점을 구해서 기본적인 활용을 할 것이고 교점에 이름표가 없어. PQRS, A, B, C, D가 아니고 그냥 만난다. 이런 식으로만 나온다면 이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현재 그 그래프를 개형을 활용하겠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그 미정계 때문에 그래프가 움직일 거란 얘기야. 그럼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돼? 교점이 존재한다 또는 교점의 개수가 3개다. 이런 식의 언급이 나올 거야. 이럴 때는 경계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식을 환산한 후 그걸 통한 미정계수의 값을 구해준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을 갖고 설명해 보면 첫 번째, 교점에 이름이 있던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점의 이름이 A, B, C, D, 뭐 P, Q, R, S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활용이 되겠지. 자, 그럼 활용은 어떤 식으로 시험 낼 거냐면 만약에 교점의 개수가 1개야. 교점이 만약에 1개. 교점의 개수가 1개예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나한테 뭘 질문할 거냐. 이때는 좌표 성분을 물어봅니다. 좌표 성분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좌표 성분 구하기라는 것은 X값이 뭐야? 혹은 Y값이 뭐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값이 하나밖에 없네? 라고 한다면 결국에 물어보는 게 X값과 Y값 가져와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점의 개수가 2개야 이렇게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2개구나. 그러면 A, B 또는 PQ 이렇게 완성된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A만 중요한가? A와 B가 다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면 이 2개를 한 번에 녹일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기, 올, 기가 되는 거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점을 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고 하면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야. 선분의 길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2개를 동시에 녹여보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심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기울기라는 건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x2-x1, y2-y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선분의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루트에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거야.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나중에 기억니은디까지 다 들어간다면 현재 여기에서 하나는 기본적으로 A, B 이렇게 좌표값이 설명된다면 하나는 3,4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를 각각 보면 알겠지만 분모와 분자의 관계가 각각 어때? 라고 한다면 여기는 바로 1차식이다 이게 되는 거야. 1차식. 그래서 좌표 2개를 연결하는데 1차식이 나왔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이거 기본적으로 기울기 관련된 얘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안쪽, 루트 안쪽만 살짝 본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전부 다 몇 차식이야 하면은 바로 2차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2차식이 떴다라는 것은 뭘 설명한다? 이거는 3분의 길이를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것도 꿀팁이니까 심화 과정들 정리해 주니까 이런 것도 꼭 한 번에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조금 공간을 밑에 내려본다면 교점이 3개야. 교점이 3개 이상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질문할 수 있는 게 이 3점을 다 녹여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낼 수 있는 건 오직 넓이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이 파트 현재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이 경우들 전부 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낼 때 이게 쉬울 거냐 라고 한다면 결코 시험에 쉽게 나오질 않아요. 선생님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저 왼쪽에 한번 적어볼게.
자, 그러면 좀 심화 과정 한번 설명해 볼게. 그러면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거냐. 근데 많은 해설지들이나 아니면은 문제집들 보면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결코 방법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중요 포인트가 뭐냐. 중요 포인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지? 그러면 절대로 교점의 표현인 거야. 교점의 표현. 그러면 교점의 값을 구하는데 교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하지 마라. 한 문자에 관한 정리 하지 말 것. 그래서 만약에 두 점 사이 PQ의 X값 차이가 3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P고 여기가 Q야. 근데 요 사이의 거리가 3이래.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여기 X좌표가 A래.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잡아? 그러면 A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이유가 뭐야? 하면은 그건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일반적인 연산이 쉽게 될 때는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하는 게 보기가 참 좋지만 여기는 지수로그 함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연산 체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연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하지 마시고 각각 서로 다른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라. 각각을 서로 다른 문자에 관한 정리할까? 문자에 관한 정리. 자, 이렇게 꼭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야? 라고 한다면 하나는 X를 A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현재 또 한 점은 그냥 B라고 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각각을 서로 다른 문자에 관한 정리해서 A, B라고 해줘. 그리고 마지막에 옆에다가 살짝 B-A는 3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정리를 표현해 주면 좋겠다. 절대로 한 문제에 관한 정리하면 식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복잡해져서 실제 마무리 연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푸는 풀이 과정은 금기하시고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교점이잖아. 현재 교점을 표현할 때는 각각의 함수로 모두 표현해 주세요. 현재 각각의 함수로 현재 교점을 모두 표현한다. 모두 표현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점이라는 거야. 교점은 누구 하나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했다시피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표현했는데 현재 요거를 y는 gx, y는 fx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숫자로 1,3이 완벽하게 딱 떨어져. 1,3. 그러면 그냥 한만 하나 표현하면 괜찮지. 하지만 서로 다른 두 함수를 표현하게 되면 이 교점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x에도 있고 gx도 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식 정리할 때 이걸 fx에 관한 표현을 써먹을 건지 gx에 관한 표현을 써먹을 건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표현할 때는 이런 경우는 하나는 a, fa 그러면서 더불어서 여기는 a, ga 이거를 모두 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fa하고 ga가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b, fb 그 다음에 b, gb 이렇게 써주시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fb하고 gb가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게 fa면 fa 써먹으면 되고 아니네 ga가 좋네 하면 ga를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는 것이 어떤 문제를 다 소화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근데 대다수 학생들은 해설지만 보게 되면 거의 복불복처럼 운이 좋으면 맞추고 운이 나쁘면 못 푸는 그런 설정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키워드를 반드시 알아둘 것. 그래야 우리가 준킬러나 킬러의 문제를 소화할 수 있다. 아시겠죠? 꼭 한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매핑에다가 추가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번째, 현재 지수로그 함수와
그 다음에 1차 함수. 관계 이렇게 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특징이 뭐냐면 1차 함수는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특징이 뭐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여기 있는 지수로그 함수하고 요 1차 함수하고는 시계 구조가 달라요. 그쵸?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되면 현재 1번 특징이 뭐야 하면은 연산이 안 됩니다. 그쵸? 함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연산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연산이 안 된다는 건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다? 식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직선하고 얘가 시험에 동시에 나왔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킬러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직선 또는 1차 함수에서 주는 핵심. 얘네들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건데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기울기하고 and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요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에요. y값 차이가 1이에요. 이런 설명을 줄 거란 얘기야. 근데 그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바뀌어. 그리고 좀 더 어렵게 내볼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기울기하고 선분의 길이를 준다. 그러면 현재 기울기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울기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을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x2-x1분의 y2-y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준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가 P고 여기가 Q야.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한테 주는 건 기울기가 3이더라 이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3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변화하는 비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다. 델타 X와 델타 Y의 변화 비율을 줄게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바로 비례식으로 표현해 줘 이게 되는 거야. 만약에 3대 1입니다 라고 한다면 X값 변화량 대 Y값 변화량 이렇게 하면서 이 변화량의 비율이 3K일 때 여기가 K다 라고 해서 X값 변화량과 Y값 변화량을 한 문자관한 정리로 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목적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선분의 길이는 뭐예요? 이게 되는 거야. 선분의 길이는 결국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는 게 만약에 PQ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10이야. 이게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요 길이가 바로 루트 10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9K제곱 더하기 K제곱은 10. 그러면 K 값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선분의 길이를 준다는 건 현재 앞에서 델타 X, 델타 Y를 비례식으로 표현했잖아. 그러면 현재 이것은 비례상수 K5와 T 구하기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 목적은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결국 변화량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변화량 구하기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변화량을 구한다는 건 X값의 간격과 X값 차이와 Y값 차이를 주려고 한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결국에는 3만큼, X값 변화량이 3이고 Y값 변화량이 1만큼 차이 나는구나를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교점의 표현을 활용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에서 말하는 바로 뭐다?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스를 알게 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시험 문제는 100만 년을 풀어도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현재 이것이 바로 목적성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변화량을 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를 먼저,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는 다음, 나중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좌표값을 알려주는 경우의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거야.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교점의 이름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지수로그 함수의 킬러 문제까지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점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때 특징은 목적이 뭐야 하면은 이때는 배경이 설정이 바로 교점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이때 설정은 반드시 나한테 교점의 개수를 질문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교점의 개수라는 건 바로 요것의 목적. 아, 이것은 반드시 그래프의 개형을 목적으로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fx 그러면 로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n의 x값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gx 그러면 a의 x승 이 자리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현재 간단하게 뭐 n의 x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요 내용이 반드시 뭐다? 미정계수가 끼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을 나도 잘 몰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n에 따라서 어떻게 돼? 높낮이가 왔다 갔다. 지수함수도 가파름의 정도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은 이런 설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교점의 개수 또는 교점의 존재를 물어볼 거야. 교점의 존재. 그러면 교점이 있다, 교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그러면 그거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조건문에 맞춰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조건문의 상황에 맞춰서 교점이 하나다. 그러면 하나만 나오는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현재 첫 번째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선의 상황을 표현해 주세요. 경계선의 상황 표현. 됐죠? 그러면 경계선을 통해서 원하는 값을 얻으시면 돼요. 경계선의 상황을 통해서 경계선의 현재 상황으로 구하는 값을 찾는다. 자,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솔루션.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무래도 학생들은 공식암기 문제풀이 연산 과정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어때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두 번째 교점이 없는 것의 컨셉은 자주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느끼는 신경향 문제 또는 킬러 문제 이렇게 보이는 상황일 뿐 대비책만 확실히 만들어진다면 사실은 못 푸는 문제는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실제 이제부터 풀어줄 문제풀이와 함께 같이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나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는 지금 칠판에 저는 두 바닥을 썼는데 이 내용을 싹 다 적으시고 전부 다 외워주세요. 그리고 그 관점대로 선생님의 문제풀이를 따라와 준다면 우린 손쉽게 모든 문제를 소화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하시고 바로 연계해서 우리가 다음 영상부터는 빠르게 문제를 표현하면서 풀어주면서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